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장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코인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차트 매매하죠. 그러면 사람이 무식해집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대충 알고 계시면 술자리 가서 아무래도 한마디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은 되게 토막토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쭉 이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 10일 아니죠, 어제는 9월 9일이죠. 뭐 어찌됐던 9월 9일날 미증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쉽게 풀어서 쓴 글이니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블로그는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투자를 함께 이루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방에 오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 함께 보면서 저의 투자 의견 함께 공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로 넘어갑니다. 설문조사 하시고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쉽게 보실 분들은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원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는 위축된 고용지표와 애플 여파로 대형 기술주 수급 쏠림이 있어서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 찍어 놓은 것 중에 9월 둘째 주 주요 이벤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9월 7일에는 프랑스, 9월 8일이죠. 프랑스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제시님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9월 9일에는 그 고용지표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연례한 발표가 되고요. 11일에는 CPI가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머리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어제 프랑스 이슈 있었잖아요. 이 프랑스 이슈 때문에 시장이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랑스 제시님 투표가 있었어요. 왜서 그러냐면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때도 12월 3일 우리나라 그 계엄할 때 프랑스도 난리가 났었는데 뭐냐면 프랑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긴축을 해야겠으니까 우리가 복지비를 좀 이렇게 하락합시다. 응? 그래서 돈을 좀 아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야당에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난리를 쳤죠. 그래서 그러면 제시님 한번 해볼까? 니네 우리 따라올 거야? 정부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야당이 안 돼 나쁜 새끼들아 하고 욕했죠. 그래서 12월 달에 총리가 나가리가 됩니다. 이 복지부 예산 깎으려다가 나가리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리가 9개월 동안 잘 이끌었죠. 그리고 9월 8일에 또 제시님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우리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긴축해야 돼요. 그랬더니 야당이 야 개새끼야 나쁜 새끼야 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럼 제시님 합시다. 우리 이러다가 잘못하면 IMF 옵니다. 근데 니네가 우리를 안 밀어주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밀어줄 건지 안 밀어줄 건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제시님 합시다. 하여튼 야당이 개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러더니 이제 제시님이 또 불발냈죠. 그래서 프랑스 총리는 또 쫓겨납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총리가 있는 거예요. 예, 총리 또 나가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나 뭐해 먹겠어요 그냥 나갈래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안 갔고요. 빠르게 다시 총리를 재신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코인 1시간 봉입니다.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요. 제시님이 뭐 끝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올라갔죠. 저는 이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흔들리게 되면은 프랑스가 신뢰도가 떨어지죠. 프랑스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국채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나라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수 중에
국채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를 만들어서 팔려면 뭐 9,500만 원에 팔아요. 이거 나중에 1년 후에 우리가 1억 줄게. 그러면은 이거는 5%죠. 이자율이 5%라고도 부르고 할인율 5%라고도 부릅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할인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나라가 별로 안 좋아, 신뢰도가.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유로화가 흔들립니다. 왜? 프랑스가 유로화의 주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또 작살나는 형태가 발생을 해요. 유로화가 작살나면은 달러를 그 기준으로 해서 달러와 다른 기축통화, 6개의 기축통화의 이게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라고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달러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녀석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환율이 흔들리죠. 환율이 흔들리면 이제 무역에서 또 작살이 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로 인해서 프랑스 재신임에 의한 시장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야, 프랑스는 원래 재신임 하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정부? 이런 이 상황들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아이고 재신임이에요 라고 했는데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 그랬어요. 시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요거 있죠. 1시간 봉입니다. 요거 빵 하고 떨어진 거 있죠. 이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FOMC 회의죠. 이 FOMC 회의가 이자율을 낮출 것인데 그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FOMC 회의에서 이자를 낮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낮출 것이나?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자를 낮추겠지? 그래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용지표가 박살이 나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겠지.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면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상승했죠. 그 다음에 확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야 이자율이 떨어졌어 너무 좋아 이제 이자율을 고용 작살났어 이자율 올리겠지 너무 좋아 이러고 싹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생각보다 고용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경기 침체 아닌가?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영향을 많이 준 게 뭐예요? 이벤트가 고용 지표였어요. 즉 이자율 관련된 사항이었죠. 어디? 미국 이자율. 프랑스 영향을 별로 안 줬죠. 그죠? 그리고 주요 지표가 어제 하나 더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거 위축된 고용 지표가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24년도 4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1년간의 고용 지표 나왔던 것들을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딱 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수정 지표가 나왔는데 요게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쫄리죠? 왜 쫄리죠? 지난번에 요런 식으로 한번 빵 쳤던 적이 있잖아. 그래서 좀 쫄리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깠죠? 여기 블라블라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는 연간 고용 규모가 기존의 월간 고용 보고서 기반 추정치보다 절반 이상 감소를 했음을 의미. 고용이 생각보다 부진했음을 보여줌. 뭐 블라블라한 내용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네. 그러면 그 전에 고용지표 안 좋다고 났을 때 시장 박살났으니까 이번에도 박살나나? 근데 이제 해석이 바뀌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안 박살났죠. 크게 박살난 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전에 고용지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월간 고용지표이긴 했습니다. 월간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시장이 박살이 났죠. 근데 이번에 역시 안 좋아. 근데 반응이 없어. 뭐지?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둔감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바로 내일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좋게 나오면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고용지표가 안 좋았을 때 악재로 받아들였다가 수정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면 CPI 지수가 악재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한 번 더 꽝 하고 쳐줄 것이냐? 아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자율 하락에 대해서 상방으로 베팅한다는 거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들이 생겼을 때 이걸 금리에 대해서 예방적 성격이냐 보험적 성격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예방적 성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보험적 성격이다 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거니까 하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 고용보고서 때 그랬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라고 하면 보험적 성격의 힘이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거의 고용보고서 안 좋았잖아.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예방적 성격일 가능성. 그리고 CPI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B컷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거든요. 또 연준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원래는 0.25% 이자율을 낮추는 게 맞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래 스텝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0.5씩 한 방에 낮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0.5 한 방에 낮출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가 나왔을 때 빵 하고 띄워줄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 좋아하니까 우리 기술적 지표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좀 많이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인데요. 스토캐스틱이 이 저점에 있을 때 그리고 고점에 있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고점에서 있을 때 네트크로스가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지표거든요. 얘는 뭐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쭉 해서 여기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긴 하잖아요. 어쨌거나 내려오긴 하죠. 저점에서 연면은 보이죠? 이 저점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지금 현재는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자체는 상방향이죠. 상방향 추세 저점. 이 귀한 기회거든. 그러니까 이 상방향 추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그래서 이 상방향 추세 이 스토캐스틱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CPI 지수가 나왔을 때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뭐 블라블라 하다가 미국장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네. 어쨌거나 내용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보시면 채팅방 참여 링크 있으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고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저희 채팅방으로 이동이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미국장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뭐 술자리에서 나름 똑똑한 척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고용 악화는 결국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하지만 물론 결과에 힘입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 고용 둔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B컷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CPI 지수가 발표가 안 됐으니까 요걸 지지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현실적으로는 점진적 금리 인하가 더 높은 상태. 지금 9월달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은 100%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인하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좀 더 긍정적인 이벤트는 결국 B컷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용 악화 속 물가지수 상승을 확대할 경우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표 발표 직후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주식시장은 하락 전환하는 등 경기 우려를 반영. 그러니까 이런 경기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뭐 의미 있는 그 수준의 하락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씹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주체를 CTA 펀드로 추정하고 있음. 얘네들이 최근에 기업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늘려왔어요. 그래서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하나 툭 해갖고 하방향으로 시그널만 주면 대규모 매도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제로데이 옵션 거래가 급증하는 등 수급의 힘으로 시장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 빅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빅스 지수라는 것은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를 불립니다. 변동성 지수라고도 부르는, 원래는 변동성 지수죠. 근데 다른 닉네임으로는 그 공포 지수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수준이 나타나잖아요. 시장은 개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낮다라는 것은 시장이 괜찮아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빵 뛰는 경우는 확, 근데 이게 작살이 나고 난 다음에 뛰는 거기 때문에 약간 후행성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빅스 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콜옵션 거래를 주로 이루고 있음.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죠. 그리고 3, 6, 9, 12월은 선물 그 마감일입니다. 그러면 3, 6, 9, 12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내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콜옵션 거래를 이루고 있음. 주로 콜옵션은 뭐예요? 올라갈 곳으로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지금 콜옵션이 나와주고 있고 빅스 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시장이 불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목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수는 견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전인구 관련해서 이슈들을 좀 봤는데, 전인구 유튜버 아들 아세요? 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 양반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경제 관련해서. 근데 이 양반이 전망하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대세입니다. 그래서 전인구 론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 전인구 씨가 시장 9월달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금과 주식 비율을 5대5로 나눠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다 라고 영상을 올린 것과 동시에 미국장이 반등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다들 인구신 이러고 부르고 있는데, 저도 전인구 씨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인구신 하길래 도대체 뭐냐, 왜 어떤 이유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냐,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타당합니다. 내용이 타당한데 분석 잘했던데 시장이 이렇게 안 맞네.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애플 이야기는 뭐 나왔는데, 애플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뭐 새로운 거 나왔는데 새롭지 않다. 그래서 실망감 유입돼서 주가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 좀 마치겠고요. 뭐 제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뭐 블라블라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와 함께 매매 함께 이뤄가고 싶으신 분들, 저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채팅방 참여 링크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로 넘어가고요. 설문조사 이후에 저희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